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 담당관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 통합개정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섭 전략기획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운영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일반 회계의 연도별 세입 재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유 자금을 적립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20억 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과 지출액 모두 28억 8,7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92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자금 운영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의 수익 계획 및 지출 계획은 948억 8,700만 원입니다. 26쪽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 수입 28억 8,7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수입 920억 원으로 총 948억 8,700만 원입니다. 27쪽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구 28억 8,700만 원과 일반 예치금 920억 원으로 총 948억 8,700만 원입니다. 2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통합개정입니다. 33쪽 운영 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97억 2,61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598억 254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580억 4,078만 3천 원으로 2024년도 말 614억 8,786만 5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자금 운영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의 수익 계획 및 지출 계획은 1,195억 2,864만 8천 원입니다. 36쪽 수익 계획입니다. 수입액 총액은 1,195억 2,864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2023년도 예치금 이자 수입 17억 9,178만 3천 원과 2023년도 예치금 원금 회수 수입 597억 2,61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예수금 수입은 580억 1,076만 5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특별회계 6억 6,470만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560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9억 2천만 원, 산업단지 비용 부담 특별회계 3억 9,385만 원, 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회계 3,221만 5천 원입니다. 38쪽 지출 계획입니다. 2023년도 예탁간 원금 562억 4,900만 원과 이자 17억 9,178만 3천 원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은 총 580억 4,078만 3천 원입니다. 일반 예치금은 614억 8,78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41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섭 전략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통훈 의원님. 네, 전토노 의원입니다. 페이지 35조 자금운용 계획에서요. 보니까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게 약간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입금 원리금 상환. 네, 예.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이 580억인데 그 수익 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예치금 회수금하고 네, 그다음에 이자 수입이 있어요. 네, 그거를 매년 11월 달에 저희가 부서로 이자하고 원금을 돌려줘요. 그러면 돌려받고 나서 부서에서 기금해서 이제 자기들이 쓸 거 뭐 그걸 다 적립을 결산을 해서 이 정도는 맡겨도 되겠다 하고 부서에서 저희 통합기금으로 580억 4,078만 3천 원을 맡기기로 약속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보면은 예치금이 약간 늘었잖아요. 내년도 계획에 네, 예. 약간 늘었는데 근데 보니까 그 이자 수익은 그거에 비하면 좀 더 많이 혹시 늘은 것 같습니다. 이자 수입은 좀 올라갔나요? 예, 내년도가? 저희가 지금 17억 9,100만 원을 잡았잖아요. 요게 예상치예요. 내년도 1년치 예상치. 저희가 한 597억, 한 600억을 맡겼을 때 3.1% 잡아서 이자가 한 17억 정도 되겠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올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지금 현재 이자 네, 예. 그 변동이 나왔으니 있으니까. 변동 그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지금 한 3.1% 정도 돼서 이자가 이 정도 되겠다고 잡아놓은 거고 내년도 실제 가서 그 정확히 산출을 결산을 해보면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예상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혹시 올해 몇 프로인가요? 지금 현재 뭐 예치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3.1% 정도 지금 보고 현재 있어요. 예. 올해 수준이 3.1%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아직 내년 거는 그 이자 그 퍼센트가 안 나왔다는 네, 거죠? 현재 지금 이율을 맞춰서 얘가 예상치로 잡아놨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개정 통합개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섭 전략기획 담당관님 계속해서 시세입 예산안과 함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 중 앞서 징수과에서 설명드린 자체 재원을 제외한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80억 8,865만 3천 원이 증가한 9,965억 18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입 부분 21쪽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83억 1,154만 5천 원이 증가된 2,150억 3,73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78억 5,500만 원 감소한 1,079억 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96억 2,188만 2천 원이 증가한 3,525억 2,89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부터 41쪽까지 국고보조금 등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외 391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114억 2,046만 7천 원이 증액한 2,643억 7,986만 원 6만 6천 원이며
42쪽부터 74쪽까지 시도 보조금 등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449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17억 9,858만 5천 원이 감소한 881억 4,90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입니다. 전년 대비 71억 1,300만 원이 감소한 22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200억, 재정 안정화 계정 운영 수입 28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예산안 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09억 9,303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408억 9,88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입니다. 각종 책자 유인과 위원회 운영, 신규 시책 개발 및 공모사업 추진, 안성시 지역 발전 사업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등으로 1억 8,1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의지 활용 방안 도출 용역입니다. 일중면 화곡리 산 20번지 시의지를 활용한 지역 발전 특색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지 조사,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사업안을 도출하고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하단 혁신활동 지원입니다. 제한제도 운영과 우수자 시상금, 우수제한자 역량 강화 벤치마킹 지원, 주 모니터단 운영 등 조직 내 혁신 업무 수행 지원 등을 위해 2,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 대학생 행정 인센티브 운영입니다. 중앙대학교, 한경대학교 학생, 공무원이 함께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행정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4쪽 시정시책 성과평가입니다. 시군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과 시정시책 자체평가에 따른 심사수당 및 각종 자료 유인 등을 위해 6,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쪽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 규제 및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위원회 운영, 자문료 등의 경비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 하단 적극행정문화 활성화입니다. 직원들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즉각적 상식적 보상을 위해 상품권 구입 비용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동신반도체 소보장 특화단지 소송입니다. 지난 7월 20일 반도체 소보장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반도체 특화단지 홍보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자료 제작 및 전시회 참가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하단 안성산업진흥원 설립입니다. 반도체 소보장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조직인 안성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자 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비용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적 재원 배분입니다. 예산 관련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및 성인지 예산 컨설팅, 국토비 보조금 확보 등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위하여 2억 8,14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쪽 하단입니다. 예산 편성입니다. 본예산 및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필요 경비를 위해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각종 자료 유인 및 연구회 운영, 예산 학계와 위원 교육 개최 등을 위해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관 공통경비 운영입니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여 부서 경비 지출이 곤란한 경우 지원하는 예산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 하단입니다.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입니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조성을 위해
공도읍 숭두리 60-39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단연도 사업으로 2025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시설비, 감리, 용역비 등 총 51억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지원입니다. 안성시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에 필요한 신규 사업 발굴 및 협의회 운영비 지원 등 3억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입니다. 재해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본경비입니다. 각종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 및 출장 여비 등으로 3,6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과 직원의 사기 양양 도모를 위한 비용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하단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및 운영 위탁 사업비로 276억 8,6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재택 당직 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각 1,095만 원, 파손된 마을 안길 정비, 도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지역개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안성 2동 3천만 원, 안성 3동 9,220만 원, 나머지 12개 읍면동은 각 3억 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 화합 업무 추진, 독립안장 활동 지원, 공공시설 운영, 청사 및 차량 관리를 위한 경상적 기본 운영비 또한 매년 반복되는 공통 내역임에 따라 예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럼 신규 또는 전년도 대비 증액 금액이 큰 사업, 지역개발 지원 사업 중 특이사항이 있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읍 소관 1쪽입니다. 공도읍은 전년 대비 6억 3,487만 3천 원이 감액된 12억 2,4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청사 옥상 및 여자 화장실 누수공사, 주차장 도색 공사 등 5개 청사 유지 보수 사업을 위해 1억 3,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계면 소관 1쪽입니다. 보계면은 전년 대비 2억 931만 3천 원이 감액된 7억 7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하단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청사 수목 소독비, 청사 옥상 방수 공사 및 난간 설치 공사 등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5개 사업비로 4,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조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과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노트북 및 냉난방기 구입비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면 소관 1쪽입니다. 금강면은 전년 대비 1억 4,797만 9천 원이 감액된 6억 6,19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미사용 중이던 공유재산 건물을 창고로 활용하기 위해 보수공사비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읍면 소관 1쪽입니다. 서읍면은 전년 대비 6,385만 원이 증액된 6억 6,79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옥상 지붕 증축 공사를 위해 1억 6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노후화로 인한 옥상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미양면 소관 1쪽입니다. 미양면은 전년 대비 3,301만 8천 원이 감액된 8억 5,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화합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행정복지센터 현황판을 제작하여 미양면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2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하는 소음 민원을 해소하고자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방음 공사비 1억 6,234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소관 1쪽입니다.
대덕면은 전년 대비 1억 6,301만 1천원이 감액된 7억 3,58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쪽 상단 주민화합 업무 추진 시설비입니다. 대덕명 내리 여성 안심 특구 환경정비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잡목 제거, 하단 조성, 벤치 구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반영한 사항입니다. 3쪽 청사관리 시설비로 5월 신촌마을 장미축제 개최를 위해 장미꽃길 조성공사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면 소관 일족입니다. 양성면은 전년 대비 2억 5,761만 2천원이 감액된 6억 5,77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청사관리 자사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노후된 노트북 교체 비용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원곡면 소관 일족입니다. 원곡면은 전년 대비 2억 8,061만 1천원이 감액된 6억 7,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쪽 하단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재배정 예산으로 추진하던 원곡면 내 축구장, 족구장 등의 시설 관리를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청소 인부임 등 3,041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쪽 청사관리 자사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휴게소 냉난방비 구입, 노트북 구입 비용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중면 소관 일족입니다. 일중면은 전년 대비 1억 7,318만 6천 원이 감액된 7억 6,81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청사 창고 빗물 가림막 설치 200만 원, 4쪽에 일죽 농민문화체육센터 경비 용역 168만 원, 8쪽 우산 빗물 제거기 및 행사용 천막 구매 비용 202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축산면 소관 일족입니다. 축산면은 2억 6,765만 4천 원이 감액된 6억 6,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청사관리시설비입니다. 주민자치 탁구장 벽면 쿠션 보호대 설치공사 750만 원,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 1,3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하실 보수공사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에 부수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삼중면 소관 일족입니다. 삼중면은 1억 4,172만 6천 원 감액된 6억 5,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청사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사 신축으로 부족해진 민원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 주차장 임대료 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쪽 하단 시설비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제초 작업비 800만 원, 전기 차량 충전시설 공사 비용 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쪽 상단 자사 및 물품 취득비로 전기 차량 충전기 구입 비용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차량 충전 시설을 설치하여 환경 친화적인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부 지역 생활체육공원, 삼죽 공감센터, 두들기 쉼터, 청사 화장실 총 4곳의 공중 화장실에 비상배를 임대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산면 소관 일족입니다. 고산면은 1억 7,914만 1천 원 감액된 7억 1,8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쪽의 중간 주민화합 업무 추진 시설비입니다. 시민 참여 예산으로 제한된 한천 꽃길 및 산책로 메타세카이어길 조성사업 총 4,500만 원, 무지개 공원 내 조경수 축제 및 전지작업 총 1,700만 원, 고3 초기화 파단 조성공사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마을 미관을 가꾸기 위해 반영한 사항입니다. 4쪽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청사 부진의 소나무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산의 조경수 전지작업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1동 소관 1쪽입니다. 안성 1동은 4억 3,78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청사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를 위해 청사관리 시설비 1억 7,806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 2동 소관 일족입니다. 안성 2동은 3억 1,8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과 4쪽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소방시설 방화관리 유지보수 용역 120만 원, 청사 창고동 및 발코니 누수공사 보수공사 576만 원, 청사 냉난방기 교체 및 구입 2,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성 3동 소관 일족입니다. 안성 3동은 3억 3,9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안심시키 및 단말기 사용료 53만 원 편성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 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섭 전략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질의답변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동부권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시유지 활용 방안 도출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좀 하신다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유토피아 옆에 20만 평 시유지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현재 보존관리 인하로 돼 있고 여기가 저 일중면 화공리 산 20번지인데 그 유토피아 옆 추모관 옆에 있는 시유지 20만 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역이 보존관리 임야로 돼 있고 20만 평이다 보니까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으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조금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것도 아직 모르는 건가요? 예, 저희가 뭐 몇 가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맞지가 않고 그래서 정확히 전문가를 맡겨서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다양하게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이 부지가 혹시 거기 맞나요? 옛날에 첨단 원예단지 조성하려고 했던 부지. 기획팀장 거기 맞나요? 혹시? 예. 예, 기획팀장 이상범입니다. 전에는 한 수십 년 동안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검토가 있었거든요. 제안도 있었고, 근데 원예단지도 있었고, 또 무슨 항공부지도 한다고 그랬고, 근데 사실상 다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다가 무슨 테마 같은 거는 생각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 생각이고, 그 전문가들의 그 의견들을 좀 실질적으로다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도출하느냐고 그렇게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동부권에도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시우지가 이렇게 큰 시우지가 있는 상황에서 뭐라도 하신다고 용역을 하시는 거니까 이왕 하신 거 기존에 몇 가지 좀 얘기는 나왔던 사업들이 있던 것 같은데 이게 다 무산이 된 거잖아요. 아니 뭐 그 포함해서 한번 다시 한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예. 무산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뭐 이번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한 좀 동부권에도 좀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상수원 보호구역 보시면은 제 시민 대상 홍보 예산이 좀 올라왔어요. 이게 뭐 많진 않은데 500만 원 같거든요. 이게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거죠? 규제 개선 홍보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담당 팀장님 네네.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미래전략 팀장 이근호입니다. 규제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문이라든가 뭐 홍보물 이런데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누가 받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홍보는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 뭐 규제 개선이라든가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런 걸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게 매년 했던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매년 했던 사업인데 사실 상수원 보호구역 뭐 홍보를 한다고 해도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상수원 보호교육의 세부 사업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규제 개선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네, 매년 했던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좀 여쭤본 이게 거고. 저기 예. 의원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뿐만 아니라 거기 세부사업 안에 규제 개혁이 부기명이 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 외의 규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갖가지 그 홍보 예산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알 권리를 다른 위한 규제도 다른 규제도 예, 예, 포함돼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예요. 이게 그러면 지역 언론사들한테 가는 건가요? 뭐 책자가 됐든 팜플이 됐든 광고가 됐든 뭐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예, 홍보를 할 수 그럼 있는. 올해는 어떤 홍보를 했던 거죠? 예. 네, 올해는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에 대해서 배포를 했고 그 광고라든가 요 지면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은 하셨다는 예, 말씀이시죠?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지역 개발 지원 사업인데 공도 시가지 제초 작업 사업이에요. 근데 예산이 오히려 좀 줄었어요, 올해보다. 근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저희한테도 그렇고 제초 문제로 지금 민원이 수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산이 줄어서 이거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읍면동별로 지금 주민수건 사업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3억에 맞췄어요. 그래서 공도읍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1,500을 올렸고 그 외에 이제 구간에 대해서는 부족하면 시의 예산이 또 있으니까 도로시설과라든가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제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할 생각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초 작업을 뭐 열심히는 하셨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이 많은 시민들께서 민원을 주셨던 사안 같거든요. 근데 예산을 이렇게 줄이다 보면은 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이게 이 3억의 안에서 네. 하다 보니까 공도읍에서는 다른 사업에서 더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제초 그러니까 작업보다는. 그 3억을 맞추다 보니까 네. 1,500으로 줄은 건데 예. 그래서 줄었다 보니까 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제초 작업을 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공도읍에서는. 시의 이제 도로시설과에 별도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그거를 활용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일단 조금 많은데요. 일단은 좀 앞에서부터 하지 않고 제가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페이지 25쪽인데요. 전략적 재원 배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사업 내용의 5번째 재정 통합 시스템 2호조 플러스하고 보탬 및 유지보수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성시에서는 요게 이 재정 통합 시스템을 어떤 거를 사용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재정통합 시스템 해갖고 2호조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보탬 시스템을 더 구축을 했어요. 이 보탬 시스템이 뭐냐면 보조금을 관리하는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보탬 시스템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2호조 시스템, 이 보탬 시스템 두 가지 한 가지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좀 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행정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 관련. 예, 보조금에 대한 거죠. 그 시스템을 더 구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2호조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일반 회계뿐만이 아니라 기금도 다 들어가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나요? 그건 예산팀장님 네. 네, 예산팀장 장윤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네. 전국 지자체가 네. 행안부에서 이제 시스템을 개발해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2023년도 기금 운용 성과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5개 광고 발전 기금 요게 이제 수입 관리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 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호조 2에서 수입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할 계획이신 건지 한번 네, 설명 좀 그것만 해주실래요? 안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전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부터는
내년부터 들어가나요? 네. 24년도부터.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인데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이게 이제 주민참여 예산이라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올라와 있는 사업의 부제목으로 이제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적혀져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방재정법 39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지방예산 편성 등을 할 때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강행 규정으로 아예 해놓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민참여 예산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 주안된 내용들은 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에서 하시고 있는 게 사업별로 쭉 그 주민 사업을 제안을 하시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예산안 첨부 자료에 보니까 맨 뒤에 여기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 우선순위 결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정법에 보니까 나와 있는 부분이 저희가 서류를 하나를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주민의 의견서는 지금 저희가 못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올라와져서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 집행부에서 필요한 거를 주민참여 예산으로 적어놓은 거는 아닐까,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또 우려도 있어서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참여하신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다음부터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양이 많겠죠. 뭐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110개 정도가 아니죠. 117개가 되네요. 117개가 되는 건데 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주셔야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그 내용을 보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좀 자료 좀 나중에는 부탁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지원이 있거든요. 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지원을 저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요거는 관계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팀장님, 법으로. 네, 미래전략팀장이 이겁니다.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지속가능 발전법에 따라서 설치된 이제 법정 민간단체로 보시면 되고 거기 안에 이제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법정 운영비로 저희가 산출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는데 지금 안성시도 지금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운영은 의무사항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네. 지속 가능 발전 추진 계획 수립 용역 해서 2,200이 있는데 요거는 어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좀 지정을 해 놓으신 사항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 놓은 사항인가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그 기본 전략 용역을 2천만 정도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 기본 전략에 따라서 저희들이 5년마다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 기본 전략에서 세부적으로 추진 계획을 이제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17개 목표가 있고 31개 지표를 완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이제 여기 본예산 편성 용역에 관련돼 있는 요거에는 담아져 있지는 않은 건가 아직 봐요? 담아져 있지 않고요. 내년에 이제 용역을 통해서 세부 계획을 좀 수립하려고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될 사항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일 안성시에서 뜨거운 부분이 이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인데요. 지금 이제 이번에 예산액을 한 6,200만 원을 담아두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를 하실 계획인 건지에 대해서 좀 사업 설명 좀 자세하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반도체 전시회 참가 예산을 5천 원을 담았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그 반도체 전시회를 매년 하고 있어요. 10월 달에 반도체 대전이라고 그래서 반도체 업체하고 지자체가 참가하는 대전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한 번도 참가가 안 해서 내년에는 한번 저희 지자체에서 참가를 해볼 계획이 있고요. 그에 대한 홍보 같은 것도 같이 부수적으로 담아놨습니다. 참가하려면 거기 그 부스를 설치해야 되고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홍보 그 시안도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을 좀 수립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전시회를 참가를 한다라는 건 저희가 전시회에 가서 부스를 마련하고 안성시로 홍보를 하게 그렇죠. 되는 건가요? 안성시 기업 그 관련 홍보를 할 겁니다. 아, 네. 일단 특허단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기업이 들어올 건지, 누구를 먼저 선정이 돼서 들어갈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거하고 맞물려서 지금 안성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부분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요거에 관해서도 좀 설명 좀 같이 좀 해주시죠. 이게 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7월 20일 동신 반도체 산단이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 내년 7월부터는 이제 국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돼요. 기술 개발, 장비 구축, 인력 양성. 그 기술 사업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내년에 185억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테스트 베드 장비 구축은 280억, 인력 양성은 5억이 이제 내려올 텐데, 이 사업이 그 전문성하고 기술성이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전문 기관을 설립을 해서 이 분야 플러스 각종 기업 지원 업무를 좀 했으면 다른 시군부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높아질 거로 생각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게 이제 안성산업진흥원 설립의 목적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반도체 소부장을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관내 그 기업 지원 육성 포괄적으로 지금 추진할 사항이에요. 네. 지금 이제 8,500이 요거가 담아졌거든요. 요거 네.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수의 계약으로 갑니까? 아니면 입찰로 가게 됩니까? 네, 미래절 팀장 이구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진흥원 타당성 영역은 저희 그 법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설치한 연구소에 법적으로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용역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말은 용역이지만 시하고 연구원하고 이제 협정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용역비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약간의 수익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에 정해진 단체인데요.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에 관련돼 있는 부분하고 해야 돼서 거의 많지가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통훈 의원님. 네, 정통훈 의원입니다. 페이지 4쪽.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에서 보시면요. 여기에 그 연구 용역비가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유지 활용, 방안 도출 용역 해서 연구 용역비가 1억 잡혀 있습니다. 근데 페이지 6쪽 보시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유지 활용 방안 도출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똑같이 연구 용역비입니다. 요거는 저기 요거-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부의장님 네. 부연 설명을 해서 설명서를 지금 하나는 예,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기명은 그렇게 돼 있어서 다 설명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장에 설명서를 좀 자세하게 이렇게 더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겁니까? 예, 같은 거. 그런데 왜 여기에 보면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신규 사업이라 이어서 연속으로 담아 놓으셨다는 예, 얘기입니까?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네.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세하게 그 부분만? 보시라고 더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면적도 크고 보존 관리다 보니까 그다음에 공업묘지 옆이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맞춰서 과연 이 20만 평에 대한 면적을 어떤 사업을 해야지 될지 다양한 검토를 받으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호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본 예산 들어와서 참 안타까운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뭐 아무리 법정이라고 이게 우리 그 추경하고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조례 심사하는데 이게 자료가 지금 올라와서 저희는 이 자료를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미리 좀 이런 것들은 좀 주셨으면 검토할 시간이라도 좀 있겠는데 이게 지금 설명을 들어가면서 이 검토를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혹시 그 자료를 넣으면 시스템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책자를?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설명서 같은 건 유인을 합니다. 그 설명서하고 예산안도 이거 유인을 하는 거고요. 예, 예산안 이렇게 보시면 저도 이게 보다 보면 이 이제 그 이 설명 안에는 그 전년비가 있는데 아예 전년비가 없는데 이 설명서에는 또 전년비가 있는 게 있고 그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전년비가 없는 게 또 있고 이거는 확인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게 있고 없는 거는 본 예산에 있던 거는 전년비가 있는데 그 추경에 새로 담은 거는 뭐 그렇게 비교 검토가 안 된 것도 아니 있을 행정과 거고요.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이런 거죠. 행정과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썼었거든. 당연히 사람이 썼으니까 계속 사업이니까. 근데 전년비가 없어요. 그럼 전년비를 이거 어디 갖다가 넣으신 거예요? 이게 뭐 부서가 바뀐 것도 아니고. 전년비가 사라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 다 찾아갖고 해야 되는 것도 있을 뿐더러 시스템에서도 웬만하면 다 끌어올 수 있는데 좀 그런 게 확인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거 다 어떻게 찾아보냐는 얘기죠. 예? 그런 거 하면서 부서에서는 이게 부서에서 올려서 그냥 대충 짜집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양식을 틀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서 올라와요. 최대한 저희가 그래서 그걸 취합을 해서 유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안 사업 설명서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긴 책자가 나오잖아요. 이거 뭐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좀 한 1, 2권 이렇게 크게 만들 게 아니라 좀 이게 좀 들고 다니기도 좀 보기 편하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좀 너무 한 거는 또 너무 두꺼워서 이거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일단은 그 시설관리공단 용역 같은 경우도 여기 이 설명서에 보시면 전년비가 가만 있어봐요 이게 또 이게 보시면 이게 설명서 말고 예산안의 13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의 밑에 거 한번 쭉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이거 전년비가 다 0으로 돼 있잖아. 요거는 공단의 저희가 자본 전출금 0원이고 예, 의원님, 전출금도 0원이고. 요거는 근데 합계는 또 저희가 이거를 예. 이게 프로그램상 정확히 이게 전년비 부기별로 나와야 되는데 오류가 생겼어요. 요거는 저희가 진짜 죄송스럽게 아니 이런 생각해요. 오류가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보시다 보면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이게 무슨 그래서 이거를 웬만한 거는 다 이렇게 전년 다 끌어올 수 있는데 요 프로그램을 저희가 여러 각도로 해봤는데 프로그램에서 이호주에서 끌어오지 못하는 바람에 총계만 끌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거는 네, 이건 죄송하다고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다른 부분도 전년비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거기는 또 전년비가 없어서 우린 당연히 신규 사업이겠더니 또 예산서에 이 설명서에는 또 전년비가 있어요. 이거 뭐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저희도 바빠 죽겠어요. 이거 서류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촉박하게 올리셨으면 서류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과 것도 제가 보다 보니까 뒤에 인원들 거 전부 다 제가 보면 전년비가 다 빠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뭐였더라? 잠깐만, 제가 이거 또 찾아봐야 돼서.
그 전년비가 없으면 신규 사업이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뭐 이거 이것도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 인력 운영비 이게 25페이지에 있는 거 그 행정과 이거 전년 대상이 전혀 없어요. 이건 영원히 다 영원이요. 이거 다 그럼 신규로다가 채용하시는 건가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전년비 하나도 없는데. 의원님, 요거는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도 없어요. 근데 이게 내가 보면 여기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례 반복적 사업인. 연례 반복적 사업이면 당연히 전년비가 나와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년비 하나도 안 돼 있고 이 예산 설명서에서 전년비가 안 나와요. 이게 프로그램이 잘못된 건가요? 아마도 예산하는 프로그램에서 다 끌고 오기 때문에 나오는 거로 저희도 확인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시설관리 공단만 저희가 몇 번을 시도했는데 오류가 생기는 바람에 그게 전년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과에 대해서는 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오류가 생긴 건지 제가 지금 아니면, 보다 예. 보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저희도 뭐 수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 2호조 전산 시스템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저희들을 마음대로 안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확인을 못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확인을 아니, 한번 그거를 제가 정확히 그러면 예산 올리는데 해보겠습니다. 그 시스템 안 된다고 그게 변명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이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성시 그 우리 (4페이지에) 보시면 그 설명서 4페이지에 안성 상징물 리뉴얼이라고 돼 있어요. 2천만 원 이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좀 들어와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현재 지금 안성시 상징물이 까치, 은행나무, 개나리인데 그 까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해조류로 지정이 됐고 시민들도 예전처럼 길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 시목인 은행나무는 그 시를 대표하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로수도 식재하고 시민들에게 좀 널리 보급을 해서 식재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은행 악취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는 거를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참여에 한번 시의 상징물을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정하자는 의미에서 계획을 지금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징물을 리뉴얼한다는 얘기는 뭐 2천만 원 이게 뭐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일단은 주민 설문 용역비하고 예. 그다음에 공모전을 하려면 시상금도 있어야 되고, 공모전에서 선정을 하려면 위원 수당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 운영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뭘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롭게 정해진 게 바뀌겠다는 게 이 계획을 좀 잡아보겠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다른 공모전에서 뭐 시를 대표하는 새가 뭐 다른 게 나와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나오면 상징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 설문조사 의견을 받아서 결정했다는 그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아까도 말씀을 좀 이제 우리 전에 이제 의원님들이 좀 말씀을 해주신 거를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지속 발전 그 연구 용역비요. 이게 작년에도 2,200 있었고 전년비가 올해도 2,200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게 용역이 범위가 계속 바뀌는 거였었어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이게 2,200이란 금액이 이게 그냥 수의계약 주려고 이렇게 쪼개서 용역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안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고요. 네. 협의회가 있어요. 예. 작년에 용역비는 협의회 용역비죠. 팀장님 한번 예, 답변 말씀하세요. 해주세요. 네, 미래전략팀장 이건호입니다. 당초에 이제 올해 작년에 저희 본예산을 올릴 때 이제 법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이제 기본 전략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 전략은 이제 20년마다, 추진 계획은 이제 5년마다 이렇게 수립이 돼 아니, 있습니다. 아까 그건 들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게 보면 네. 이렇게 2,200이라는 금액이면 딱 우리 그 용역하기 수의계약 용역 딱 금액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러면 이걸 수의계약을 계속 주겠다는 얘기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저쪽이 용역. 당초 하는 수의계획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만 이 금액으로 다 수의계약 주네요. 뭐 다른 시도에 어찌 안성 지속발전 가능 협의회 모양 우리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는. 지자체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전략하고 추진 계획을 같이 발주하는 데가 있고 또 나눠서 발주하는 데 있고 지자체마다 조금 상이합니다. 우리는 그걸 선택했다 이거. 예, 이거죠? 저희들은 기존에 이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약간의 자체적으로 지표하고 이제 세부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기본 전략에서는 조금 보완하는 형태로 해서 수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운영비 관련돼서 여기 그 지속발전반 협의회 운영비가 있어요. 이제 올해는 좀 뭐 520만 원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이거는 별도로 우리 이게 위원회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가 다 올라오나요, 거기? 이 지속발전 가능 협의회 관련돼서는? 행정사무감사 때요? 네. 자료로? 요청사항에 빠졌으면 아마 안 올라오는 저희가 거예요?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미래전략팀장 이거입니다. 네. 위원회와 별도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시면 이게 지금 최소한 그래도 이게 뭐 법정 경비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사용하는 건지는 좀 알고 이건 좀 심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렇게 뭐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좋아요. 좋은데 이게 도대체 우리도 의원님들도 하여튼 이 운영비가 도대체 뭐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정태훈 의원님. 네, 정토은 의원입니다. 지금 앞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예산 편성하실 때 행정과 부분에 지금 아까 전년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지금 이제 행정과로 모든 우리 안성시에 있는 전과에 있는 직원들이 행정과로 다 관리가 옮겨가는 그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시겠다고 여기 이제 행정과에서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 보면은요, 정무직부터 시작해 하고요, 연봉제, 상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다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지금 눈에 띄는 게 지금 5급 연봉제가 50명, 6급이 229명, 7급이 315명, 8급이 251명, 9급이 181명. 행정과 거 지금 여기다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 여기다 질문 드려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지도사, 뭐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별정지, 전문 경력관 나군 이런 식으로 해서
대우 공무원 수당까지 다 해가지고 다 이제 행정과 쪽으로 옮겨간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요 기본적으로 그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데리고 있으면 거기에 있는 회계 담당하는 분들이 급여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행정과로 다 옮겨져 갈 경우는 여기 행정과에 급여 처리를 해줄 직원을 별도로 최소 2~3명은 둬야 됩니다. 이 인원을 다 처리하려면.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추가로 인건비가 더 쓰여질 건데 행정과로 굳이 이렇게 다 모르셔가지고 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네네. 그 각 과마다 그 채용한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한 과로 다 네. 업무가 이관됐다 그 말씀인데 그 지금 하려고 하시는 네. 거잖아요,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하려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세세한 이유는 제가 파악이 안 그런데 됐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지금 이 예산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행정과 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 원위치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각 부서마다 도로막 사업비가 늘어나야 됩니다. 인건비가. 아마 부서마다 필요한 예산이 행정- 지금 행정과에서는 이제 예산이 전체적으로 바뀝니다. 인건비도 행정과에서 있고 다 예산은 행정과에 있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서에서 어느 정도 지출 서류를 만들어서 아마 회계과 쪽으로 아마 넘길 것 같은데요. 그 왜 그렇게 업무가 이관된 거는 저희가 듣지 못해갖고 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예산 편성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편성을 했는데 이제 편성을 부서에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세세한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편성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통과를 시키지 않는다거나 왜 이렇게 했냐고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한쪽에 처리하게 되면은 사람을 추가로 더 모집하든가 배정을 해서 거기서 이 업무만 처리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인원수가 한쪽으로 완전 몰리니까. 그렇지만 그냥 내두면은 그 기본 부서에서 급여처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냥 처리하면 될 문제를 지금 이렇게 옮겨놓는 상황이 돼버리면 추가로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바로 세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저희가 파악된 건 없습니다, 부의장님.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현희 의원님. 네, 그 안성시 상징물 리뉴얼 사업이요. 네. 이게 저희가 이거 상징물 정한 지 몇 년 지난 거죠? 기획팀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예, 기획팀장 이상범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저희도 파악을 못했거든요. 안성시지나는 걸 다 뒤져봐도 네네. 언제 이게 정해졌다는 건 안 나와가지고 그건 파악 못했고요. 네. 그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그 과거에 뭐 중앙로에 은행나무도 있었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 환경 기후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이런 뭐 인식을 고양시킨다던가 아니면 그 시의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 관광산업 육성이 만약에 목적이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상징물들을 지정하는 추세들이 많다고 해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실 때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면서 설문조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안성시의 특성이 진짜 딱 담겨 있는 그런 상징물을 지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네네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제한제도 운영이나 그 산출 근거 보면 우수 제한자 혁신활동 견학 지원, 안성시 주부 모니터단 운영은 작년에 없었던 사업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삭감됐던 건가요? 주부 모니터단은 저기만 잠깐만요. 팀장님 이거 설명 가능하신가요? 기획팀장 이상범입니다. 그 주무 모니터링 예산 같은 경우에는요, 그 48만 원이 일단은 증액이 된 거고요, 신규로다가. 그리고 제한대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다가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뭐 이게 관리가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제안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연말에 그분들을 좀 모아서 같이 제안을 좀 활성화시키고 꾸준히 관리를 근데 제안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워크숍 비용 정도로 다 생각해서 신규로 다 편성을 한 겁니다. 아, 신규로 편성을 하신 거네요. 네. 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반도체 전시회 참가요. 아까 네. 5천만 원 얘기하셨는데 저희 안성 관내에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가서 참여를 하는 건가요? 일단은 기업들은 별도로 참여를 하게 되면 희망회에서 할 거고 저희 시에서 참여를 할 겁니다. 시에서 참여를 네. 한다고요? 네, 반도체 소부장 특허단지 홍보 겸 다른 홍보도 될 겸 시 자체적으로 참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는 기업들이 우리 시에 기업들한테 우리 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그 산업에 관해서 반도체에 관해서 홍보를 하면 반도체 대전이다 보니까 여러 기업이 전국에서 몰려오잖아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 어쨌든 기업 유치 차원의 비즈니스 네, 예,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산업진흥원 아까 이게 경기연구원의 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맡기는 거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이렇게 그냥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건가요? 의무사항이에요, 용역은. 네. 용역은 의무사항이고 네. 경기연구원에 무조건 맡겨야 되는 거고 이 액수도 그냥 그럼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엑스 팀장님 설명. 예, 예. 네, 미래전략팀장 이근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출자 출연법에 대한 시행령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경기연구원에게 위탁을 하도록 돼 있고 그 금액은 저희가 사전에 경기연구원에 한번 방문을 해서 사전에 가격을 알아보고 예산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아, 지금 이게 소부장 특가단지 조성에 어쨌든 뭐 산자부나 이런 데서 약간 이런 걸 진흥원을 설립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건가요? 조건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소부장 특화단지가 전국적으로 7월 달에 5군데가 됐는데 그 중에서 저희처럼 연구원이라든가 뭐 전담기관이 없는 데가 경기도 안성이 유일하거든요. 다른 데는 TP 이제 테크노파크라든가 무슨 진흥원 같은데 이제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안성에 그런 연구라든가 뭐 전담기관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경기도에 이제 윤기원이라고 있습니다. 윤기원하고 협력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5군데 지정됐는데 그 지자체 중에서 이런 그 기관이 없는 데는 안성밖에 없다는 네, 건가요? 예,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그 5군데가 있는 5군데는 거의 다 광역시에서 이제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광역시를 보면 다 테크노파크라는 이런 연구 시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초지자체에서 이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반도체 전시에 참가할 때도 다른 데는 광역지자체고 그 규모에 걸맞는 그런 기관들이 있고 안성은 어쨌든 산업진흥원이라도 이제 설립 계획이 있다는 어필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건가요?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만 기초지자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열악한 상황이 있는 거네요. 지금은 그렇긴 한데 앞으로 또 잘해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부터 당장 특화단지 조성에 예산이 내려오는 건 확실한 건가요? 저희가 그 11월 달에 산업부에서 이제 주간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료 그 추진 계획 보시면은 내년도 상반기에는 이제 그 사업 공모라든가 접수 평가를 하고 7월 달부터는 사업을 이제 진행하겠다는 그런 계획 발표를 했고 자세한 거는 지금 12월 달에 산업부에서 맞춤형 지원 방안 종합적으로 산업부에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진흥원 추진 계획을 보면 뭐 그 아무 문제 없이 돼도 조례 제정하고 지정고시 되는 게 2025년 7월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내후년 7월인데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 당장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기술개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기업하고 윤교원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력을 하고 있고 아. 테스트 베드는 저희 지역대학이랑 윤교원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원하고는 일단 예. 과도기적인 단계에서는 같이 예, 맞습니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예,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초지자체는 우리밖에 없어서 좀 불리한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3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그 행사 운영비나 이런 거 약간씩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작년에 삭감됐던 건가요? 증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증액된 이유를 보면은 그 중간에 찾아가는 예산학교가 한 500만 원 제일 많이 증액이 됐는데 네네. 거기 작년에 해보니까 그 보조 강사가 필요해요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조 강사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좀 일부 더 증액을 했습니다. 아, 인건비랑 예. 작년에 해보니까 필요성이 네, 있어서 예. 증액을 주강사도 필요하지만 보조 강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보조 강사 인건비 거기에 대한 인건비 조금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읍면동별로 지역개발 지원 사업 원래 다 3억씩 예. 배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작년에는 얼마였던 거야? 작년 아니, 팀장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네, 예산팀장님 올해는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5억이었는데 다 3억으로 네, 일괄 네, 그렇습니다. 맞추신 건가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뭐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 이런 게 단가별로 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읍면동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스콘 포장이 뭐 그 평방미터당 사업량에 따라 좀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길이랑 평방미터당 단가가 달라서 평방미터 단가요? 예. 예를 들면 아까 페이지가 있었는데 콘크리트 아스콘 단가가 잠시만요. 어디는 65,000원인가 그렇거든요. 혹시 지금 찾을 수가 없네. 그거는 의원님 저희가 네네. 별도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요. 네네. 단가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 네. 예. 106페이지 보시면요. 여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평방미터당 31,100원인데 109페이지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평방미터당 16,350원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다 다른 이유가 뭔지 좀 한번 파악해서 예, 원인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네 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시 설계 용역비도 읍면동별로 어디는 6.16%고 어디는 6%고 이래요.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요거는 한 5%에서 7%요 사이에서 조금씩 조정을 하는 겁니다. 아, 딱 그게 정해 몇 프로라고 딱 정해져 딱 정해져 있지는 있는 건 않고요. 아니고 예, 대개 한 6%에서 한 6.12% 요 정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사에게 맡길 때 그 단가가 네, 이렇게 그럼 정해져. 요게 이제 기준 단가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 네, 이 실시 설계에는 총 사업비의 6%, 마스코는 몇 프로 이게 공정별로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예. 아까 콘크리트 그 아스콘 포장만 얘기했는데 옹벽 쌓기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다 약간씩 단가가 달라서 네, 그것도 그것도 한번 현장에 따라서요. 네네. 뭐 넓이라든지 옹벽을 어떤 걸 쓰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네네. 금액 차이가 조금 날 겁니다. 네네 한번 기준을 한번 네, 네. 정리해서 한번 닫아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157페이지요. 구송동 주민체육시설 철거공사가 있는데 이게 족구장하고 지금 펜스 철거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국궁장도 있고 이게 민원이 많았던 지역인데 지금 그럼 이걸 다 체육시설 없애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지금 여기 이제 족구장하고 저기 이제 농구장인데요. 네네. 금년 7월 달에 그 비가 많이 와갖고요. 거의 펜스가 거의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예 그 펜스가 아니라 족구장하고 저기 농구장도 없애달라고 하는 지금 형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는 거기 걸려 있는 저 노폐물 같은 경우는 좀 면에서 이제는 치웠고요. 그래서 이제 펜스는 전 본 예산에 계상해서 치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족구장 없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근데 요 족구장하고 농구장이 그 마을 소유구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없앨 수는 없고요. 아, 예. 국궁장은 그러면 국궁장은 뭐 현재 시설이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시설이 돼 있는 건 없는 건가요? 네. 아, 근데 그 관역 같은 거 아직 예, 있는 걸로 그런 거는 이제 치웠다가 다시 놓고 쓰면 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입에서요, 그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에서 잉여금을 전년도에는 300억 책정하셨다가 올해는 200억 책정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아마 저희가 오후에 추경 때 아마 세수가 많이 감소가 돼서 부서의 그 금년도에 쓰지 못할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감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 추경 때 많이 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불용역이 그만큼 줄어들 것 같아서 일단 순서계 인역을 100억 정도 덜 잡았습니다. 그 전년도에 예산에 300억 담았을 때 네. 실제로 순세계 잉여금은 이거보다 훨씬 많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만 잡아서 본 예산에 계상하신 거고. 네. 네. 그 원래 560억인가 보조금이 줄었잖아요. 네. 그 지방 교부세하고 그 조정 교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부분에서 얼마씩 줄은 건가요? 내년도 거요? 올해 거. 네. 올해 거요? 네, 23년도. 10몇 프로죠? 네. 네, 예산팀장장님입니다. 올해 거는 교부세는 16%고요. 조정교부금은 한 18% 정도 감시켰습니다. 액수로는 혹시 총 합해서 578억이고요. 네. 교부세가 한 356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조정교부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부금이 훨씬 비중으로는 예, 교부세가 금액이 더 큽니다. 금액은 큰데 그 사실 실제로 내려오는 액수가 지방 교부세가 더 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부금이 많이 줄은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저희가 15개 읍면동 그 예산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 그 이번에 보니까는 아스콘 도시후기 사업하고 보통 방수공사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이게 거의 전문 건설 업체가 거의 아마 아마 이를 용역을 맡아서 진행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전문 건설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넘어서는 게 많이 있어요. 보니까 전문 건설 업체가 수의계약이 어디까지 한도가 돼 있죠? 2,200으로 돼 있죠. 2,200. 네, 2,200 돼 있고 그다음에 전문 건설 업체에서도 여성 기업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성 기업이 어느 정도 한도가 있죠? 할 수 있는 수의계약? 5천인가요? 5,500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5천. 맞죠? 네. 자, 지금 제가 보니까는 이게 잘못하면 또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전문 건설 업체의 해당 업체에서 아마 용역을 좀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시공 방법으로 진행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좀 생각을 좀 전환해서 여성 기업이라고 해서 이게 보니까 여성 기업이 보니까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거는 이번에는 사실 전문 건설업체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용역 발주할 때 잘 관리 감독하셔서 뭐 어떤 업체가 어느 해당되는 업체가 전체적으로 입찰에 저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는 기준이 맞는 사항에 대해서 뭐 회계과에서 그 기준이 맞는 업체를 공고를 해서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회계과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여 잘 방안이 검토하셔가지고 네. 지금 그 전문건설 해당 업체에서 이게 제가 보니까는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일을 더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뭐 어떤 그 수의계약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그 여성기업을 또 제가 뭐라고 비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업체가 더 특별히 잘한다 이건 사실 없는데 뭐 법적으로 그 제한이 풀려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풀어서 전체 업종 해당되는 업종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시고 진짜 업체가 진짜 참가해서 공정하게 참여해가지고 해당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연구 용역비라는 게 뭐 지금 뭐 산업진흥원 뭐 설립 타당성 용역, 그다음에 뭐 시유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 그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 추진 수립 용역, 연구 용역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 연구 용역비가 그 해당되는 것마다 그 요율하고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이요? 그렇죠. 금액은 어떤 거로 평가합니까? 뭐 산업진흥원은 경기연구원에 가서 어느 정도 수준의 용역비가 필요했냐고 자문을 미리 받고요. 그 외에 소소한 것 같은 건 그 수의계약 수준은 2,200 정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정도의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전에 그 지금 액수가 좀 큰 거는 예. 해당 업체에다가 자문을-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예. 들어가니 자문을 받고 그럼. 거기 용역비를 산정한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연구 용역비를 하신 거예요? 저희도 그때 관련 해당 업체랑 상의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상의해서 한 거고요. 예. 예, 그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올렸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게 정확히 맞는 얘기예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예. 터무니없이 적으면 연구 용역사도 그 돈 갖고 적은 돈 가지고 용역에 이렇게 계약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연구 용역사에서 예를 들어서 비용을 뭐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뭐 원하는 대로 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기간하고 이제 인건비 사용 기간하고 인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를 조사했는데. 아, 그러니까 그 업체를 한 군데만 선정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 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비용이 발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뭐 두 군데 정도는 확인했는데 네. 그 용역비가 확 늘어나고 적고 그런 거는 그 인건비가 어느 기간 동안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뭐 그런 건데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가 뭐 길게 좀 한 1년을 해달라 하면 그만큼 용역비도 늘어나고 그럴 거고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해달라 그러면 그에 맞춰서 적당한 금액을 제시하고 뭐 그런 거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삼동 걸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는 이게 정자공사가 있더라고요. 마을 정자가 있는데 이 기존의 이 시설물들이 보니까 각자 다 틀린 건가요? 같은 거로 그 시스템으로 이 시공이 돼 있던 걸 이제 철거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장소마다 다 틀린 건지. 네, 예산팀장 장례수입니다. 세 군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지금 거의 쓰러져 가갖고요. 그거 이제 폐기하고 이제 다시 놓는 거고요. 한 군데는 새로 놓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 마을마다 특색이 있어서 사실 그 뭐 특색이 있으면은 뭐 정자도 특색 있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어떠한 뭐랄까 어떤 정자로 할 수 있도록 딱 정해서 단가하고 하나로 평수가- 해가지고 통일하게 해야지 단가도 이 절약할 수도 있고 또 획일적인 부분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세 군데 새로 신설하는 거는 같은 종류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차피 입찰이에요, 뭐예요? 여기 개소당 2천만 원 이하라요. 이제 물품으로 물품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민들이 낮에 쉴 데가 없어갖고 작년부터 계속 해달라고 이제 당연히 노구됐습니다. 당연히 요구가 그렇죠.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저는 통일되게 맞춰서 그래서 물품도 이렇게 구매할 때 그래야 또 관리도 잘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고려해서 좀. 네, 예. 다른 음명도에서 요구하면 그런 걸 좀 참고해서 통일화 시키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까 황윤희 의원님께서도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각 읍면동별로 그러니까 지역 개발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지금 3억으로 맞춰놓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각 면에서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처음에 이제 본 예산에 아니면 추경에 담아주십사고 했었던 내용이 본 예산으로 넘어갑니다라고 해서 사업들을 올린 걸 보니 그게 대부분 이제 우기 때
그 마을 옆에 있는 이제 물이 흘러내리면서 이제 오는 배수로가 나중에는 도로까지 이제 유실이 되게끔 하는 그런 직전에 있는 사업들,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아니라 이제 길 옆에 있는 대부분 배수로가 문제가 돼서 이제 미리 지금 공사를 여름이 되기 전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올렸던 사항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수해에 관련돼 있어서 올라온 예산인데 이번에 3억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들이 지금 잡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요게 어떻게 추경으로 나중에 더 잡을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시급을 요하는 응급복구 사업이라는 거 있으면은 추경이라도 담아드려야죠. 예. 예. 근데 이제 추경에 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추경을 해도 봄에는 담아야 여름이 되기 전에 이게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할 텐데 보통 보니까 이제 마을에서 옆에 이제 길이 이제 사면이 생기면서 사면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지금 빠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이제 비가 많이 오면서 쓸려 내려가면서 도로가 유실이 되면 그게 훨씬 더 주민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마을 옆에 집이 있는데 또 배수로가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시급성을 요하는 순서대로 아마 이거를 잡으셨기를 바라는데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면에서 얘기하시는 분은 이거는 응급이라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안 담아졌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네. 뭐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서 예산을 좀 활용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예. 그 아까 질문하던 거 좀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그 우리 그 산업진흥원 그 지금 연구 용역 올리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다른 시도 거의 다 지금은 그 산업진흥원이라고는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은 다 틀린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이제 중소기업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뭐 첨단 기술 관련된 법 적용해서 그 관련된 걸 하는데 저희는 왜 이게 그 전에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이건? 산업진흥원이. 글쎄요, 전에 왜 안 만들어진 이유는 제가 모르겠고 이번에 이게 저희 보니까 계기가 된 게 다른 시군에는 지금 다 있어요. 뭐 그 원래 있었던 거더라고. 그 나는 이게 뭐 새롭게 이걸 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뭐 다른 시군에는 다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말 그대로 뭐 환경 관련된 그 산업진흥원이 있고 뭐 하여튼 뭐 이름 뭐 붙이기에 따라서 산업진흥원은 다 있었더라고요. 근데 안성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2년 전에 반도체 그 산업에 관심이 있어갖고 그때부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것저것 저기 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항이 있고 막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도 꼭 필요하다,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금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다른 왜- 시군에는 지금 거의 뭐 하다못해 그 하여튼 군 지역에도 지금 산업진흥원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저희는 보면 이제 이걸 만들겠다. 하긴 뭐 평택도 늦긴 했어요. 보니까 작년에 네, 평택도 작년에 조례가 2021년도에 통과됐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 뭐 환경산업진흥원 뭐 하여튼 뭐 다양하게 있더라고. 금산, 인삼, 약초 산업진흥원 해가지고 산업진흥원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 관련된 거는. 그래서 우리도 이게 그러면 우리는 산업을 이걸 육성을 안 했었나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궁금해서. 그리고 그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 좀 드린 적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6천 얼마 세워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하는 이제 그 어디에도 좀 참가하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뭐 박람회 같은 거를 이렇게 안성시에다가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박람회를 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그런 그 역량은 아직 안 되시는 거죠? 아직은 저희가 네, 그러니까 예, 참가를 좀 해서 경험을 좀 쌓은 다음에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섭 전략기획 담당관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